유튜브 시작해야지 생각만 하고 아직 시작 못하셨나요? 요즘 사람들 다 유튜브로 돈 번다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나만 뒤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실 거예요. 진짜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해보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것 같죠? 제가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거나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사정상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유튜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도 유튜브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10분 후에 바로 유튜브 시작해보자고요. 근데 아직도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만해요. 컨텐츠가 너무 많기도 하고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채널도 진짜 많아졌죠.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튜버가 많아지고 유튜브 컨텐츠 양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걸 생각할 가치도 없을 만큼 지난 몇 년간 유튜브 이용자 수와 시청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사용자가 무려 4,500만 명에 시청 시간도 월 40시간 이상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에 무조건 있다는 뜻이에요. 유튜브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심지어 전문가들도 앞으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유튜브는 이제 카카오톡보다 이용자 수가 많은 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기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기회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 텐데 어떤 컨텐츠로 해야 할지가 아마 제일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떤 주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요리, 지식, 역사, 자기계발,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관심사 등등 뭘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카테고리를 정하셔도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들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다뤄야 여러분이 만든 영상의 조회수도 잘 나올 테니까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여러분 채널에 구독자도 생기고 나중엔 돈도 벌게 되겠죠. 무엇보다 조회수가 나와야 동기부여가 돼서 유튜브를 계속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해야 할지에 대해 너무 크게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관련된 컨텐츠이거나 소소한 관심사이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다면 일단 유튜브에 검색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의 관심 분야를 검색을 해봅니다. 고구려 역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련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좋을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 감이 오셨다면 일단은 눈 딱 감고 그 주제로 영상 만들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시작하려는 유튜브 분야에 전문가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정보를 찾아봅시다.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구글 북스에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전문가가 쓴 책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나 사람들이 작성한 블로그를 통해 내용 요약을 찾을 수도 있고 표현 방법에 대해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잘 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논문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백종원, 강영욱, 설민석 같이 그 분야의 전문가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백종원이 알려준 레시피보다 더 맛있는 레시피를 찾을 수도 있고요.
진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는 정말 넓고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찾은 이야기들을 좋아할 시청자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정보에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넣어주면 그게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되고 그 생각에 흥미를 느끼거나 공감한 시청자들이 여러분 채널의 구독자가 될 겁니다. 얼굴 노출을 꼭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이 선택한 영상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굴 노출을 하지 않고도 잘 되는 채널은 많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식 채널을 한다고 하면 일단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대본을 쓰겠죠. 구글이나 신문기사, 칼럼 등등 여러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렇게 서치한 내용을 토대로 대본을 작성을 하셨으면 다음 스텝은 바로 목소리 녹음을 먼저 하는 겁니다. 목소리 녹음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목소리가 영상 편집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기반으로 이미지나 영상 소스를 입히게 되면 편집할 수고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대본 읽는 과정을 촬영하지 않고 녹음만 할 때의 장점은 내용을 잘 읽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본을 최대한 느낌을 잘 살려서 녹음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소스들을 갖다 붙여야겠죠. 영상 소스는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나 픽사베이, 팩셀스 등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은 소스들을 녹음된 목소리 위에 입히고 자막만 써주시면 끝입니다. 자막 쓰는 것도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들은 AI가 자막을 써주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어때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니까 정말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대본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 작성에 시간을 많이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본을 재밌게 잘 쓰셨다면 굳이 화려한 효과들을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얼굴 노출이 없는 채널은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본을 읽는 목소리에서 감정과 생동감이 잘 살려져 있다면 영상 소스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집중도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을 수 있고 내용에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AI 목소리를 고려하시기도 하는데요. AI 목소리는 텍스트만 작성하면 금방 목소리가 나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시중에 있는 AI 목소리 프로그램은 TTS라고 해서 한 문장의 변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장들을 이어보면 그 연결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음성 기능을 통해 톤업을 했더니 이런 목소리 톤이 나오네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서 영상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 중에 AI 목소리를 쓰는 채널은 거의 없습니다. 채널에 정이 가야 구독을 누르잖아요. 내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차라리 직접 녹음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시청자들은 거기에서 친근감을 느끼니까요. 목소리를 노출하는 게 부담되시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우에게 녹음을 맡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효과만큼은 AI 목소리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소리 녹음으로 많은 유튜브 채널에 녹음을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100만이 넘은 채널에서 내레이션을 맡으면서 목소리가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양만두 원희입니다. 오늘은 기억력을 3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록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진 영상 주제에 맞는 톤으로 목소리의 생동감을 담아 전달하는 게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과 구독 전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저는 교육 영상, 보고 문화,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를 위해 없애보고 줄여보고 바꿔보고 제품 광고, 오늘 하루 멍 때리는 순간, 충전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개커피. 브랜드 광고,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힘. 익스트림. SNS 광고, 교감효소 이어 솔루션은 반려견 기쁨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이와 함께하는 매일은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방탈출 더빙 등 수많은 녹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장르와 대본에도 그에 맞는 톤과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관련된 지식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생김새도 우리와 너무 닮았고 우리 언어인 나, 너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상에서 80만 원 넘게 수익을 가져간 분도 계셨죠. 좋은 목소리를 써서 영상을 만드신다면 영상에서 여러분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의견들은 정말 확실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녹음은 맡겨놓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료조사나 대본을 작성하는데 더 투자할 수 있겠죠. 만약 제 목소리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녹음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녹음이 어려워서 유튜브를 시작 못한다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시작이 어렵다는 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이 어렵지 시작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정말 할 만한 건지 알 수도 있겠죠. 해보고 후회하는 게 할까 말까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 역시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이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영상을 보고 목소리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시작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걸요.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창구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